서울은행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를 알고 자녀 알기 9강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문제 해결 및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떠한 인간 관계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관계는 없겠지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당연히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신뢰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가 될 텐데요.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 또는 대화법은 자녀의 연령,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영아기의 자녀와 청소년기의 자녀는 같은 방법으로 대화를 하거나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이 강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다루기는 조금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서요. 조금 포괄적인 내용, 보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어느 연령에게나 그래도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실 때는 자녀의 발달 단계와 발달 수준뿐만 아니라 또 자녀의 특성, 또 부모님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요, 국내외에서 되게 널리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도되었던 그리고 그 효과가 검증된 어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또 훈련 과정에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이미 들으시고 잘 알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 있더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현재의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괜찮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부모의 수용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수용성이 어떤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등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잘 수용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다른 것은 조금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성향이 더 높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의 수용성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나요? 부모의 수용성 수준이 굉장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용성이 높은 수용형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가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수용 불가능한 행동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평소 수용적이지 못한 부모, 비수용형 부모인 경우에는 수용 가능한 행동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행동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녀들이 하는 행동에는 참 내 맘에 들고 참 뿌듯하고 생각만 해도 잘하고 있다라는 행동도 있겠지만 또 어떤 행동들은 정말 저런 모습은 너무 보기가 싫다. 저거는 고쳐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아동의 어떤 행동은 어떤 부모에게는 수용 가능한 행동이 되고 어떤 부모에게는 수용 불가능한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뭐 수용을 많이 하는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좋고 수용을 적게 하는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신의 수용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평가해 본다면 내가 자녀에게 대하는 어떤 그 방법이나 또 대화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다룰 때 첫 번째로 부모의 수용성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문제의 소지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부모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 자녀 모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 문제의 소지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주 급하게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외출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너무나 이제 내 마음같이 따라주지 않고 자꾸만 늦장을 부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자녀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고 급한 부모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를 괴롭히는 문제들, 그쵸? 그래서 이때는 문제를 부모가 소유한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는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즉, 자녀의 행동 중에서 수용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자녀에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은 학습을 해야 돼서 너무 하기 싫어요. 나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녀가 문제를 소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불편함을 겪는 게 아니라 자녀가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를 가진 경우입니다. 그럼 부모는 당장 부모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 자녀의 생각, 자녀의 감정을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벌어진 이 문제 상황이 누구에게 문제가 지금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지 부모인 나를 괴롭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자녀를 괴롭히는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것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 수용할 수 없는 범위인가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 상황에서 이제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겠지요. 또 바람직한 방법으로 부모의 문제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추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녀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힘든 게 싫으니까 그냥 바로 A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가 이 A라는 문제를 잘 면밀히 들여다보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어떻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녀의 문제,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들어줘라. 잘 들어주는 것. 경청이 첫 번째이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끔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서 스스로 원인도 발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방향도 발견하고 상대방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어려움이나 어떤 그 문제들을 부모에게 털어놓을 때 그냥 짜증나고 듣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이 정말로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잘 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이제 4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방법
방법들을 다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들어줄 때 수동적으로 경청하고 침묵하는 경우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경청하고 들어주고 또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침묵해야 되는 경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내 이야기 하고 싶고 내 문제를 좀 털어놓고 싶은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상대방이 그런데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는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일단 자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일단 내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줄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 또 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줄 때 그냥 아무 반응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듣고 있어. 아주 집중해서 진지하게 듣고 있어 라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면은 상대방이 아빠가 지금 내 이야기 잘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가 길어질 때 중간에 끊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정말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하게끔 그냥 그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 스스로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적극적 경청,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까 첫 번째 소개했던 수동적 경청이랑은 조금 반대되는 의미일 것 같죠.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듣는 것도 적극적으로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필요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준비가 됐을 때 그 경청한 내용을 토대로 또 피드백을 주면서 그 자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와 대화할 때 이렇게 적극적인 경청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너무나 바쁘고 매일매일 해야 할 과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주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어떠한 그 바람직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법으로 많은 부모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잘 들어주기. 그런데 아주 어떤 기술이 필요한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전달법이라는 어떤 의사소통 기술을 갖췄을 때 관계가 바람직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번도 2번도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3번의 무승부법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 전달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적극적 경청은 문제를 부모가 아닌 자녀가 가지고 있을 때, 자녀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그때 부모가 그 어려움을 잘 들어줌으로써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이 나 전달법은 문제를 부모가 가지고 있을 때, 부모가 마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엄마의 마음이 부모인 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엄마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연락도 없이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온 거예요. 엄마는 전화를 해도 아이는 받지도 않고 또 어디 갔다 온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엄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엄마가 조금 화가 나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나 중심으로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인 너 중심으로 전달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연락도 없이 늦어서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어. 여기에서 엄마가 걱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연락도 없이 늦었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엄마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어. 라고 하면 자녀가 아,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너 전달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는 왜 늦는다고 전화도 못하니? 너는 꼭 생각 없이 엄마를 걱정 끼치는구나. 라고 하면 자녀는요,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캐치를 하지 못하고, 아, 나는 생각 없이 엄마를 걱정시키는구나. 라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자녀에게 이제 너가 이래서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어서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어 라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 상황에서 아 지금 엄마의 마음이 문제로구나 라는 것을 자녀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부모님들을 모시고 실제로 어떤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부모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해 보는 기회들을 저도 예전에 가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럴 때 부모가 나 전달법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글로 보면은 너무 쉽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막상 딱 이제 입 밖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 문장들을 보면 너는 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왜 늦었니?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 너는 왜 지금 그걸 하는 거야?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라는 그 왜라는 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우리 이번에 이야기할 때는 왜라는 단어를 빼고 말해보자 하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면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은 사실은 크고 작고 사소한 그런 문제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데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고 나서도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한번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아, 나의 메시지를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녀에게 잘 전달해야 되겠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경멸하는 말, 무시하는 말, 명령하는 말, 뭐 이런 말들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모는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부모 자신이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행동을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그 문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상황, 여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적극적인 경청을 해서요. 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관련된 문제들
문제들, 부모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상황인지 먼저 파악하실 것은 지금 문제의 그런 소지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것에 맞는 방식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 더 많을 수 있죠. 적극적인 경청과 나 전달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때는 무승부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통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진짜 노력해서 너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줬고 또 나의 문제를 iMessage를 활용해서 이렇게 잘 전달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 모르겠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권위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까지 엄마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계속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 너는 엄마 말을 들어야 해. 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랬을 때 아이는 분노나 또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님은 아, 모르겠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경우이죠. 이때는 그냥 부모는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해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지 말고 무승부법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는 둘 다 이기는 게 아니고 둘 다 지는 것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둘 다 이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자. 일종의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경청했고 또 나 전달법을 사용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황을 자녀와 똑같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네. 그러면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도 양보를 해야 할 것 같고 너도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 둘 다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제 자녀에게 먼저 해결 방법은 부모가 먼저 꺼내기보다는 자녀가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엄마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엄마도 속상하지 않고 너도 속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이제 자녀가 그 해결책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예견해보고 실제로 사용해보고 그런데 이런 방법을 했는데도 엄마가 양보했다는 그런 느낌이 뭐 딸이라고 한다면 양보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라는 식으로 이러한 일련의 아주 많은 에너지가 들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또 너도 지지 않고 나도 지지 않는 아니죠. 너도 지고 나도 지는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할 때 자녀는 그래도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 우리 부모님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 나 전달법, 그리고 무승부법 한번 기억해 두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었던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주차 강의를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다,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제안드리는 일은 참 쉬운데 이것을 매일매일의 그런 일상에서 참 여러 가지 어떤 과업들과 일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적용해보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참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부모 자녀 관계 잘 유지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상처받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부모님께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부모는 상처 안 받을 줄 알지 부모도 다 자식에게 상처받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되게 좀 놀랐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뭐 크게 상처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그런데 자녀에게도 다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제가 조금 놀래고 참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주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부모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참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도 않은 아주 지쳐버린 또는 무기력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관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관계를 도와주세요. 이 관계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저는요. 시간도 중요하고 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일단은 조금 거리를 두고 거리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거리 플러스 어떤 시간 사이의 그런 거리도 두고 당장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막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고 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와 힘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또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꼭 이제 힘을 내셔서 이제 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그 가운데서 바람직하고 또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강좌 들으시는 부모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